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새벽입니다. 저는 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육성이 공개됐다. 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확히 말하면 당선인 신분 때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이 명태균, 글쎄 정치판의 미꾸라지라고 해야 합니까? 이 명태균과의 대화가 공개가 됐다. 그런데 그 공개된 목소리는 굉장히 희미하죠. 나중에 밝혀졌습니다만, 아니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만 김영선의 운전기사가 녹취를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 육성이 공개가 되면서 국민의힘의 지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는데 난리가 났죠. 이것이 기회다. 이래 돼서 결국 일어날 태세입니다. 이건 국정농단이다. 공천 개입이다. 온갖 얘기들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이 통화 육성이 공개가 된 지 딱 이틀째인 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끄럽고 참담하다. 뭐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는 표현이 의외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반응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대통령 취임 하루 전이어서 아주 공무원은 아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물을 수가 없다. 법적으로 하등 문제없다.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OBS 방송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다른 기자들에게 그 두 분과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를 임명을 해서 가동을 한다. 그리고 이미 대통령 당선인이 되면 그 당시에 대한민국 안에서 최고 권력자는 누구이냐?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내일 모레 취임을 할 대통령인 대통령 당선인이 최고 권력자이다. 그래서 공직자의 준에서 모든 경호부터 대우가 시행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분이 아직 취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따질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궁핍한 얘기냐. 적어도 대통령으로서 이 공직자의 준에서 모든 대우를 받는 입장이 아니냐. 제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떻든 지금 정치적 중립을 물을 수 없다. 이런 견해도 있는 반면에 부끄럽고 참담하다. 이런 말이 정말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공개된 녹취를 볼 때 직접적인 공천 개입일까요? 아닐까요? 직접적인 공천 개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동아일보는 공천이 확정된 날은 윤 대통령이 녹취에 나온 말을 한 다음 날인 대통령 취임한 날이다. 그래서 이 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썼습니다. 이것도 아주 재밌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또 다른 헌법학자도 있었습니다. 어떻든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대통령의 선거 개입 문제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법률가하고 법조인입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 5단계나 특진을 시켜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 유지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추가로 수사를 해서 2016년 총선에 개입을 한 혐의로 또 기소를 했습니다. 결국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는 재판부가 별도로 총선 개입만으로도 징역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판결에서 직접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이 공모만으로도 공천 개입에 해당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이 공천자 명단을 다 적어왔는데 그걸 체크를 하면서 오케이 해서 승낙을 한 그 행위만으로도 공천 개입에 해당한다. 그래서 징역 2년을 선고를 한 겁니다.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적어도 대통령으로서 혹은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공천에 개입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정하게 따지는 문제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윤 대통령이 명태균과의 통화를 두고 이 공천 개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입장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당내 소장파 김재섭은 나도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대통령의 육성으로 들리는 그 소리가, 그리고 그 소리 안에 공천과 관련된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이 들었다. 언제부터 우리가 대통령의 실수나 과오에 대해서 위법성 여부를 다퉈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나. 이 김재섭은 젊은 정신이죠. 그리고 이번 22대 당선이 됐습니다. 참 젊은 정신다운 얘기입니다. 김재섭은 윤 대통령은 공천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대통령실 해명에 관해서 또 이렇게 따졌습니다. 2시간인가 3시간 만에 나왔는데 그걸 누가 믿나. 자, 일각에서는 녹음 파일이 정당성을 문제 삼는 한편 추가 폭로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었습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등의 국정감사에서 이 강명구가 한 말이 이랬습니다. 어제부터 이 민주당이 막가파식 폭로를 삼는 것 같은데 오늘 국감장에서 또 뭔가 녹취를 뜯다고 한다. 칼을 뺐다고 해서 이 배 따고 들어와 사람 죽이는 것 아니다. 이건 민주당식 정치공작 폭력이다. 참 말씀 험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게 어떻게 녹음이 된 건지, 제3자 녹취를 한 건지, 어떻게 제보가 됐는지, 어떻게 녹음이 되고 어떻게 유출돼서 민주당 손에 들어간 건지에 대해 나중에 소명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제 대충 흘러나왔죠. 김영선 운전기사가 녹취를 한 것이다. 아마 검찰을 통해서 민주당 손에 입수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다시 문제의 발단을 한번 잠깐 볼까요? 이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윤 대통령과 명태균의 통화 육성이 담긴 음성 파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니까 취임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 통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명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명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맞네 당해서. 윤 대통령 당선인은 이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명태균은 그러자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 생생하게 다른 이 녹취 기구에 그대로 녹취가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대통령이 가지고 왔다, 당에서 가지고 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말입니다. 자, 어제 그런데 또 하나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지율 바닥을 때린다 이랬는데 갤럽 같은 면접조사에서 20%를 2번을 기록을 했죠. 그런데 어제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 1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임 후 최저치입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것은 말하자면 이번이 처음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20%가 무너진 것은 나는 오래됐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윤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윤 대통령을 많이 지지했던 18살부터 29살까지 그 20대는 벌써 13%, 뭐 16% 지지도가 이렇게 20%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 30대도 역시 그 비슷한 수준입니다. 40대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10%대 이러다가 지난주에는 6%로 떨어졌습니다. 10% 이하로 추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50대, 이 50대도 13%, 18%, 뭐 이 수준입니다. 이러니까 18살부터 59살까지 우리 사회에서 미래 세대 더하기 우리 사회의 지금 생산 주력 부대, 아이를 낳고 키우고 그리고 생산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급을 받는 우리 사회의 중추 세대들, 이 세대들은 이미 20%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지지자가 한 15명에서 20명 사이라면 반대자는 이미 70명을 훨씬 넘는 그런 세대가 된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20%를 유지했던 것은 60대가 30% 넘고 그리고 70대가
40%가 넘는 지지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는 그렇게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한 조사로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그 전주보다 1%포인트가 하락을 한 19%, 반면에 부정평가는 2%포인트가 오른 72%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곱하기를 한번 해보세요. 19 곱하기 3 이래도 5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배 반, 4배에 이르는 부정평가가 밝혀졌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긍정평가는 최저치, 부정평가는 지금 최고치에 올라 있습니다. 한국갤럽은 이번 조사기간 사흘 중에 마지막 날인 10월 31일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명태균의 통화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를 했다. 그런데 그 반응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그 반향은 차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 최저치는 이명박 대통령의 17%. 그런데 좌파 정부는요, 대단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최저치는 29%였습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은 더 낮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개입 의혹이 증폭됐을 때 17%였고, 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을 때 5%였습니다. 어떻든 윤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 집계 기준으로 20%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평가를 한 이유는 우리가 늘 보듯이 외교가 33%. 솔직히 왜 윤 대통령이 지지하나 이렇게 물었을 때 명분을 찾지 못하니까 외교를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 8% 등입니다. 이 부정평가 이후에는 그동안 경제, 민생, 물가가 계속 1위를 해오다가 3주 전부터 김건희 여사 문제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김건희 리스크가 17%, 그리고 경제, 민생, 물가가 14%. 지난주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경제, 민생, 물가보다 1%포인트가 높았죠. 근데 이번에는 3%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이게 7%. 또 소통 미흡도 7%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놀랍게도요, 긍정평가, 부정평가 44대 44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그렇습니다. 보수층에서는 지금 윤석열 지지자보다 반대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갤럽은 3주 연속 이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가 경제 민생과 함께 부정평가 이후 최상위를 올라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당연한 거죠. 이로써 윤석열 정부 지지율은 사실 전 연령대 18살부터죠. 그리고 70대까지 전 연령대, 전 지역에서 반대자보다 지지율이 훨씬 낮습니다. 70대, 60대도 지지자보다 반대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70대가 반대자가 많다는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TK, 대구 경북에서도 지지자보다 반대자가 많아진 것입니다. 부울경은 그렇다 칠 수 있는데 대구 경북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자보다 반대자가 더 많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그리고 심지어 나는 보수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보수층에서도 반대자가 지지자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 사회를 분석을 하더라도 지지자보다 반대자가 더 많아져 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아주 고비에 처해져 있다. 이런 걸 위기다 하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권력을 가진 쪽은 위기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똑같이 32%. 이것도 신기하죠. 이 정도 되면 국민의힘은 뭐 한 15%, 20%, 그리고 민주당은 40%, 50% 돼야 되는데 놀랍게도 국민의힘도 32%, 민주당도 32%. 민주당도 그 비슷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정치판은 이렇게 부족주의로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이쪽은 보수 부족, 저쪽은 뭐 좌파 부족 이래야 되는 겁니까? 부족주의, 정치 부족주의. 그리고 이 조국당이 7%,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당을 보태면 39%가 됩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이 2%, 진보당이 1%였습니다. 어제
이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를 하는데,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하는데, 정진석 비서실장과 이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입니까? 충돌이 컸더군요. 그 나중에 이 천하람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가지고 일종의 그 뭐 시비를 걸었다고 해야 됩니까? 따졌다고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한마디를 합니다. 개혁신당 당신들 지지도나 생각을 해라. 그 개혁신당 지지율이 2%입니다. 그리고 진보당은 1%였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청 무려 25%였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쯤 되면 집권 여당의 대표인 한동훈도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어제 갑자기 한동훈이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 기자들이 카메라의 늘 초점이 되어 있었는데 어제 한동훈이 사라졌습니다. 한동훈은 숙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언론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절 말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의 통화음성 파일이 공개된 다음 날인 1일, 한동훈은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별도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실제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태가 어떻게 변할지 윤곽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 초보자죠, 아직까지. 그래서 정치 감각이 둔한 입장에서 섣불리 나서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이 보도한 한동훈 측근이 말이 이렇습니다. 명태균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이 계속 불거지는 상황이라서 한 대표가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 주변이 다양한 조언도 듣고 있다. 그래서 제가 굳이 한 말씀 드리자면 그 다양한 조언 제발 좀 듣지 마십시오. 그 전부 다 아부하고 아첨하는 쓰레기들의 목소리입니다. 그 아부와 아첨 때문에 지난 총선도 말아먹었습니다. 제발 좀 듣지 마십시오. 어떻든 특별감찰관 임명을 고리로 이 윤 대통령과 투쟁을 하는 모습을 취해서 특별감찰관을 반드시 임명하겠다, 그런 스케줄로 나갔죠. 그런데 그 특별감찰관 임명을 고리로 해서 11일 안에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를 한 다음에 자기의 정치 보폭을 넓히겠다, 그래서 차기 주자로 위치를 확실하겠다, 이런 한동훈의 구상은 이제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일단 특별감찰관 임명,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당장 특감을 임명을 해도,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해도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말이 당내에서도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먹혀들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용산에서 오케이 하지 않는다. 언론에 나온 한 친하게 인사의 말이 이렇습니다. 김 여사 문제만이 아니라 이번 통화 공개로 당이 또 다른 용산발 리스크를 따르는 모양새가 됐다. 이것도 변명이죠. 용산발 리스크가 아니라 사실은 윤석열, 한동훈 그 일체 이 새로운 권력, 그걸 국민들은 새로운 권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권력이 아는 리스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따로 분리해서 보지 않습니다. 이쪽은 윤석열 진영, 저쪽은 한동훈 진영,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동훈이 지난달 30일 취임 100일 회견에서 밝힌 부상도 이제 일정 부분 리뉴얼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11월 초로 전망됐던 여야 대표 회담도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야 대표 회담은 지금 이재명이 아주 목을 메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만나주지도 않을 테니까 지금 당장 15일 날 공직선거법, 그리고 25일 날 위정교사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으로서는 보폭을 넓혀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한동훈 대표와 만나서 국정을 논의하는 모습을 만천하에 과시를 해야 하는데, 지금 한동훈은 처음에는 만나줄 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 3시간 만에 화답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일절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최고위원 회의 같은 걸 통해서 재촉을 했죠. 왜 빨리 날짜를 안 잡느냐, 좀 만나달라, 아주 비굴해 보일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여야 대표회담도 이제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가 증폭되는 이 막다른 골목에서 호재라면 호재를 만났습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과 명태균의 그 대화 내용은 엄청난 폭로이니 말입니다. 어제는 의원들과 당의 위원장들이 연석 회의를 열었습니다. 거의
뭐 290명이 모였다고 했습니까? 정확한 숫자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래서 이 정권을 끌어내리자 이런 얘기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오늘은 11월 2일입니다. 오늘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장외투쟁 김건희 규탄 국민대회란 걸 엽니다. 김건희가 무슨 엄청난 잘못을 했으면 그 김건희 규탄 국민대회란 걸 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그냥 윤석열 정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 이렇게 부릅니다. 선전선동이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라를 대혼란에 빠뜨리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 당분간 여야 대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판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가 명태균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누가 정치판 물을 흐리는 진짜 미꾸라지일까요?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